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준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희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가 대세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이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전문대가 취업도 잘 되고 4년제 대학 갔다가 다시 전문대 입학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붕어 형님 생각 듣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탄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 잘하세요 탄도님. 장건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건강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가 대세다. 주인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가 대세다. 일단 전문대가 취업이 더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문대 갔다고 무조건 다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가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4년제보다는. 아닙니다. 아니면 탄도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4년제보다 대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인서울 4년제는 인서울 4년제에서 전문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4년제는 4년제야 여러분. 썩어도 준치란 말이죠. 썩어도 준치.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도 그래도 인서울권의 4년제는 4년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4년제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갈 수 있죠. 인서울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공부 좀 했구나. 수능에서 그래 점수를 좀 올렸구나. 그 객관적인 잣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인서울 쪽에서 이제 대학교 나왔다가 전문대 유턴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뭐 인서울 전부 다죠. 전부 다. 전부 다. 그래도 인서울 학교가 그래도 뭐다 괜찮은 학교니까. 괜찮은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가 대세라고 하는 중에 정작 인서울 대학에서 전문대를 유턴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서울 문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인서울 문과를 나왔다. 문과에서 뭐 인서울 공대로 편입을 하겠죠. 인서울 공대로 편입을 했으면 했지. 전문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제 방송 인서울 쪽에 이제 대학교 나오시는 고민사를 많이 하죠. 근데 그분들이 전문대로 편입하는 케이스를 봤습니까? 한 명 있었네. 한 명 있었다. 한 명. 그 아직도 기억나네.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인데 대기업 생산직에 가고 싶다. 내가 말렸거든요. 말렸어요. 왜냐하면 국민대 자동차공학과가 자동차 공학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듭니다. 자동차 공학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인서울 쪽엔 두 개밖에 없어요. 한양대하고 국민대 있는데 국민대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나와놓고 불안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대기업 생산직, 그 대기업 생산직 가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단지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달 돌려서 그냥 지금 공부하는 거 어려워도 그거 참고 해라. 그게 낫다. 아무리 좋아도. 썩어도 준치다. 그 학교 괜히 보통 학교가 아닌데, 보통 학과가 아닌데,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눈을 낮춰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냐. 제가 본 사람은 인서울 문과대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하고 동양공정이라는 서울에서 알아주는 전문대 갔어요. 거기도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 있게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 제 방송에서 인서울권에 4년제 나가가 전문대로 가는 경우는 없다기보다는 드물죠, 드물다. 자, 고칠게요. 드물다. 그러니까 보통 인서울에서 이제 문과 나오시는 분들,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학, 철학 이쪽 나오시는 분들, 문과생들. 요즘에 문과가 워낙에 취업이 안 되니까 공대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 케이스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전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 방송에서. 뭐 물론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문대로 가면 시간이 아깝잖아. 왜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인서울 문과로 가서 전문대로 가면 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다시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학교 다녔던 등록금이나 시간 날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날라가잖아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는 거냐? 어떻게 불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인서울 한 2년까지 했어. 2학년까지 했는데 다시 폴리테크 가요. 그럼 그 2년 누구한테 보상받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2년 누구한테 보상받냐는 거죠. 등록금하고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분 다시 못 가지 않습니까? 두 분 다시 내가 인서울을 다시 갈 수 없잖아요. 내버리고 나와서 다시 폴텍 가버리면. 그 2년 공백이 생기잖아. 2년 동안 헛고생한 거 아닙니까? 면접관한테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시간 비는데 뭐 했냐고. 맞잖아요. 물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굳이 이 정도 학교면 어? 쭉 다니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서울권이나 좀 좋은 대학교에서 전문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거의. 보통 가는 경우는 그런 거죠. 혹시라도 가는 경우는 혹시라도 인서울권에서 전문대로 가는 경우는 이 정도 케이스라 볼 수 있어요. 드문 케이스. 아까 얘기했던 드문 케이스. 인서울권에서도 학과가 완전히 구린 경우. 그러니까 말이 인서울권이지 사실 이름들은 모르는 학과들도 인서울권에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인서울권도 내가 봤을 때 문사철 뭐 이름이 있는 학과들 없어질 거야. 인서울권도. 인서울권도 취업 잘 되고 괜찮은 학과면 살아남고 괜찮지 않은 학과는 없어질 거예요. 보통 지방대 걱정하는데 인서울도 걱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과 이 공대의 어떤 갭 차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문과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워질 겁니다. 왜냐면 문과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문과에 대한 수요가 없잖아요. 문과 놀고 있는 사람한테 선지 삐까리잖아. 그러면 그걸 지금 수능 치는 고등학생들이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예, 학과가 구린 학과. 무슨 이 학교 나왔는데 무슨 학과인지 몰라요.
나와서 비전도 안 좋아. 아니면 학, 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어, 학고 또는 성적을 말아먹은 경우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열심히 했다면 인솔이라 하더라도 자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열심히 했다면 굳이 전문대로 오는 케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턴하는 케이스는요, 내처럼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과에서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그 과가 뭐 안 된지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뭐 대학교 그냥 뭐 자기 남는데 아무나 내버라, 선생님이 뭐 수능 볼 때 내버라 해가 냈겠죠. 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이거 무슨 과야? 좋은 대학교에서 왔는데 과 형편없네. 이거 뭐 수업도 별로고 뭐 나와서 뭐 확실하게 어디 취업할지도 없고. 수도권은 뭐 여러분 생각해요. 인서는 그런 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 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어 여러분. 인서울도 내가 봤을 때 인스다 만한 과가 있습니다. 근데 입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 여기 나와도 그냥 뭐 좋다. 그냥 대학교 이제 이름값만 믿고 지원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버락해 해가지고 전공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는 뭐 안 되는지 모르고 여기 자기 나무니까 내바락 하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배경전이 맞네. 아주 좋은 게 혹시라도 가는 거 예체능 계열이게. 그렇지. 배경전이 맞습니다. 예체능의 경우 예체능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실 문사체보다 더 이제 힘든 게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이걸 하자면 음악, 체육, 미술. 돈은 엄청 많이 드는데 막상 이 진로가 마땅치 않은 게 음악, 체육, 미술입니다. 보통 음악, 체육, 미술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되는 케이스가 임용고시 보는 거예요. 임용고시. 맞죠? 선생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 음악으로 유명해, 체육으로 유명해, 미술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뭐 음악 콩쿠르 같은 데 요즘에 없잖아. 미술도 뭐, 막상 취업할 때가 마땅히 없거든. 디자인 회사 같은 데 가도 작습니다. 그리고 체육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체육 같은 것도 무슨 뭐, 운동선수도 내가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그래서 맞아 이제 내가 좋아가지고 했는데 대학교 와보니까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드는데 막상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체능 쪽 분들이 중간에 과를 바꾸거나 자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체능이 은근 자퇴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체능 케이스가 의외로.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 같은 거. 뭐 배경영이도 아시겠지만 헬스 트레이너가 은근 있어 보이는 직업같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개 박봉에다가 영업질도 엄청 PT로 영업 엄청 해야 되고 막상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관장이 돈을 가져가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맞죠? 관장은 건물주 가져가지. 나는 PT 안 하면 뭐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받아가잖아요. 예. 이분들 그러니까 내가 음악 체육 미술 막 좋아가지고 왔는데 한 대학교 2학년 돼서 현실을 알고 막 취업 마땅히 안 되는 거 아니까 돈은 돈대 드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여기 처음부터 아예 발도 안 들이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 이게. 맞잖아요, 배경전이. 만약 고등학교 때 이 현실 알았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이 현실 알아서 체대 입시하고 가가지고, 그 재멀, 님도 재멀 연습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배경전이. 체대까지 갔으면, 체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서전트 점프하고 재멀이잖아요. 재멀하고 서전트 점프는 바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준비하잖아. 맞죠? 재벌 몇 미터까지 뛰셨습니까? 님도 재벌 준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체대 이제 들어가려고. 그 체대 보니까 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재물 만점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 학교마다 다르던데 재물 만점이 한 3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미터.
체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못하면 학교 못 가잖아. 아, 수석 입학요? 와, 진짜요? 그러니까 맨날 밥만 먹고 맨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훈련하고 막 그 10km 완복 달리기, 어? 완복 달리기, 잇몸, 뭐 서전트 점프, 제멀, 그 밥만 먹고 그것만 했잖아요. 어. 근데 막상 하고 나서 한 2학년 되니까 선생님 할 거 아니고 뭐 내 운동선수로 뭔가 어떤 그런 두각을 나타낼 거 아니면 정말 답 없는 거예요 이게. 건강해진 거 하나라고요. CMN이 반갑습니다. 김동님 어서세요. 야, 돈 엄청 많이 드셨겠네요. 엄청 많이 들었겠네. 최대 입시도 돈 많이 들거든요. 엄청 많이 들어요. 최대 입시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학년 돼가지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역시 나 이거 뭐 특별하게 딱히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하게 하면 진짜 정말 나가고 나서 진짜 어중간해지는 거 아닌가. 돈은 엄청 많이 쓰는데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돈 엄청 많이 쓰는데 이거 술만 오지게 마시고 운동만 열심히 했지 막상 뭐 나와서 마땅히 어떻게 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그 최대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나와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보안업체, 보안업체 간다거나 에스텍 들어간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차라리 출동보안 들어가세요. 배경전이 출동보안. 보통 아니면 출동보안. 왜냐하면 시설보안보다 출동보안이 낫습니다. 캡스나 S1 들어가세요. 일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돈이나 복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캡스도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SK 계열사니까 거의 S1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이제는 하기 나름인데 스케줄가 하면 급여도 나쁘지 않아. 대신에 이제 교대 근무하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같은 거 나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체대 나오신 분들이 보통 출동 보안업체 아니면 이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뭐 아니면 경찰 특공대 이런 거 많이 하죠. 보통 이제 보통 경찰 특공대 같은 거 많이 하죠. 체육 나오신 분들이. 왜냐면 경찰 특공대에서 요구하는 체력이 보통 체대 입시에서 요구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아무튼 2번 케이스. 자, 3번 케이스는 그러면 3번은 뭐냐? 대체로 4년제에서 전문대로 유턴하는 케이스는 유턴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지방대치죠. 지방대. 뭐 지방대 뭐 학과 다녀서 답 없어서 답 없어서 유턴하는 케이스. 사실 이게 제일 많지. 지금 지방대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지방대가 위기위기하잖아요. 아마 이 소식 듣고 그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유턴한 사람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 지방대 가보시면 문사천 아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한두 명 비는 게 아니라 2, 30명씩 빕니다. 티오가. 2, 30명씩. 문사철. 문사철은 여러분들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직업부터 들어갈 수 있어. 아마 이번 뉴스를 보면서 지금 지방대 다니는 학과생들 중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특히 문사철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유턴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겁니다. 원래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4년제에서 이 전문들이 유턴하는 케이스는 지방대죠. 뭐 지방대 중에 학과 아 한체대요. 와 한체대 정말 유명한데 한체대도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됩니다. 운동만 해가지고 못 가요. 운동만 해가지고 야 대단하시네요. 아깝다. 기한이 뭐세요? 보통 이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분들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대 나왔는데 뭐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뭐 우리 학교 뭐 없어지네 만에 이런 얘기 나오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프리트 가자 해가지고 유턴하는 케이스. 자, 그리고 자, 전문대가 취업이 잘 된다. 이것은 학이 나름이고 학과 나름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대가 취업도 잘 된다는 거는 뭐 그렇겠죠. 취업도 잘 된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모든 전문대 모든 학과가 다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고 인기 있는 과가 있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간호학과. 전문대를 거의 먹여 살리는 학과입니다. 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문대를 먹여 살리는 학과. 그리고 전문대마다 이 학과별로 비입비, 부입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전문대 있다고 해서 학과가 다 있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똑같지 않아요. 보통 전문대에서 있기는 학과는 인기 학과는 이제 간호학과 그리고 보통 보건대 있는 학과들 보건대 있는 학과가 대구 기준으로 하면 이제 수성대학교하고 대구 보건대학 이쪽이죠. 뭐 치위생과 방사선과 하고 또 뭐가 있지? 치위생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그리고 안경과학과 안경과학도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전화기 전화기 계열 이쪽이죠. 이쪽에 사람이 몰린다는 거지. 이걸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 그렇게 몰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몰리더라도 이쪽으로. 아마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몰리실 테고요. 이렇게 몰리실 테고. 남자분은 여기에 몰릴 테고. 간호학과도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 간호학과 남자가 들어가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 계통에 이제 보통 대학 병원 같은 데 이제 남자 이력들도 많으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를 이송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세고 하다 보니까 환자를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안경과학 친구 졸업했는데 비추하더라고. 돈이 최저임금이 약하다. 보통 안경과학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경점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낫습니다. 안경점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경점을 창업할 만한 기본적인 어떤 돈을 가진 사람이 하면 좋아요. 왜냐면 안경은 무조건 수요가 있거든요. 안경 필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안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경과학과는 이제 안경과학사 따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사실 취업할 때가 마땅히 없어요. 왜냐면 안경점은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이 중견 기업이 없잖아요. 보통 안경점에 들어가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한다거나 그렇지. 근데 안경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어렵지 않은 대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같은 게 보통 이제 안경 이제 점이 많은데 안경점 보통 보면 내가 봤을 때 막 망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한 군데 계속 오래 하더라고요. 예. 한 번 했던 데가 막 저희 동네만 10년 이렇게 넘어간 데도 좀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막 고깃집 많이 바뀌고 막 치킨집도 많이 바뀌고 막 바뀌고 하는데 안경점은 그 자리 계속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한 수요가 있으니까
안경을 썼던 사람은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계속 이제 안경을 주기적으로 뭐 렌즈나 뭐 바꿔나가요. 왜냐 시력이 변하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점점 지금 보면 사람들이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저희 때보다 지금 학생들이 안경을 더 많이 껴요. 훨씬 더 많이 낀다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보통 10명에 2명이 안경 끼면 지금은 10명이 4명이 안경을 껴요. 그러니까 안경 수요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뭐 안경 찾는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4년제에서 전문점을 유턴하는 케이스는 보통 여기가 많죠. 전화기. 네, 전화기 쪽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대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에 저기 뭐야. 대구로 이번에 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 영린전문대학이 보면 반도체 공학과가 하나 생겼어요. 반도체. 그냥 저긴 아예 대놓고 그냥 걸어놨습니다. 아마 저 뭐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쪽만 바로 취업한다고 걸어놨어요. 아니 맞춤식으로. 그과는 왠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가 핫하니까 지금까지는. 아니면 저기 영남이공대학 저기 대명동에 있는 영남이공대학 그쪽은 아예 이제 이쪽 계열이 세니까. 아니면 이제 폴리텍 같은 거. 폴리텍도 여러분 폴리텍 나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폴리텍에서도 인기 많은 학과가 있어요. 다 막 시업 잘 되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전문대를 유턴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어, 전문대로 이제 가게 되면 기술을 배우잖아요. 기술과 기능직. 수요는 사무직, 그러니까 4년제 수요보다 많다는 거죠. 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대로 가게 되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기술 기능직이에요. 보통 생산직을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능직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생산직을 얘기 안 하고 뭐 5급 기능직 채용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5급 오퍼레이터 기술직 기능직. 예를 들어서 뭐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생산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뭐 기술적으로 뭐 용접이나 아니면 그런 기계 만지는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4년제는 사무직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죠. 사무직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있잖아요. 사실 4년제를 간다는 건 대한민국의 사무직을 가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좀 편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직으로 갈 수 있는 계통이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막혀버렸잖아요.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기술 기능직도 수요가 이 메로나 때문에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채용 공고를 보시면 확실히 이쪽보다는 이쪽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배 이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취사 같은 기준으로 채용 공고 뜨면 10으로 따지면 이게 2고 이게 8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인식이 뭐냐 하면 사무직은 오래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무직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무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년 채우기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사무직 한다고 해서 정년까지 사기업에서 다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맞잖아요. 50까지 다녀도 양반이잖아. 근데 기술을 배워놓으면 이제 계속 이제 내가 이제 잘 배워놓고 이제 하면 나중에 내가 차릴 수도 있고 계속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 생산직이나 좋은데 노조 있는데 가버리면 정년까지 되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크죠. 그러니까 사무직 노조 보통 대기업 같은 데 가도 사무직 노조 인정이 안 되고요. 노조 인정이 되는데 이게 기술 기능직에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 있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회사에 큰 사고를 친다거나 뭐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정년을 대체로 인정하는 쪽이고 사무직은 그거랑 상관없이 노조 없으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 예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차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년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중소중견 사무직도 정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 사무직은 정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없어요. 공기업과 그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없어요. 없어. 어떻게 보면 사무직에서 정년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사기업에서. 보통 이제 사무직 정년을 받으려면 임원까지 가야 되죠. 임원까지. 상무 달아야 되죠. 상무 전무 가야지. 근데 상무 전무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상무 전무까지 간다고 하면 한 2, 300명에서 한 명꼴? 거의 비율을 따지면 1%가 안 되죠. 퍼센티지가. 부장까지 가는 것도 여러분, 대기업 부장까지 가는 것도 다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그 신입사원 100명 있으면 10명도 안 될 거야. 5명까지 부장을 달 수 있어요. 부장만 단 것도 성공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대체는 부장도 못 달고 나오죠. 부장 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상무 다는 거는 정말 사기, 그러니까 그 뭐야, 평산으로 가면 성공한 거죠. 굉장히 성공한 거죠. 진짜 성공한 겁니다. 평산으로 상무까지만 달아도 연봉이 억 단위까지 가니까 퇴직금도 달라지고, 맞죠? 그리고 보통 상무까지 다는 나이가 보통 50대 초반에서 중반이니까, 빠른 50대 초반이고 늦으면 이제 50대 중반 후반까지 가니까, 그러면 거의 거기서 2, 3년 한다고 하더라도 정년 채우고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거기 중간에 나온 사람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치킨 좋아하시는 그쪽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치킨 있잖아. BBQ, 뭐 GFC, 페리카나, 교촌, 아니면 뭐 도미노, 미스터, 피자헛. 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닭 튀긴다고 하시는 분들. 내 같으면 닭 안 튀긴다. 내 같으면. 근데 보통 그렇게 큰 데서 나오신 분들이 사회 나오면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보통 큰 곳에서 이제 큰 물에 놓으신 분들이 밖에 나오면 까막눈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그분들 사기도 더 많이 당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기업에서 했으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대기업 타이틀 버려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달고 오는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 연봉이 얼마인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끝발 달리고 자기 그 대기업의 신분을 못 버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위치까지 갔는지 아냐 하면서 수염 마시면. 근데 그거 알아주냐고요. 어? 그러니까 치킨집 차린 이유도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 뭐 나이 먹고 남 밑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자기 그 대기업의 체면이 안 선다는 거죠. 체면이 안 서죠.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얼마 받고 일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 내가 사장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치킨집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기업한테 이제 가맹점비 계속 이제 돈 내면서 이제 치킨만 오지게 튀기다가 이제 돈 감당 못 해가지고 예, 퇴직금 다 날리고. 빚 갚고 막 그런 사람도 많죠. 의외로 이런 분들 대기업 이제 나오고 하신 분들이 중소기업 잘 안 가요. 중소기업가 현장에 일하라 하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안 가.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존심 못 버리고 온 사람. 자존심 버리고 오신 분들 굉장히 희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직은 40대 정도 경력직으로 이직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사무직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받쳐주려면 기술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용접이나
용접이나 뭐 지게차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뭐 기계를 다루는 것들은 그거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경력직이 그 사람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누구나 채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뭐 몰라 모르게 사무직이 하는 뭐 전문적이라 할 수 있겠 나름 전문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전문성이라고 사실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무직을 전문성을 사실 논하지 않습니다.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오면. 그리고 경력직으로 이직한다고 치면 생각해 보세요. 경력직으로 이직하면 내가 그 전 회사에 받았던 연봉은 그대로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40대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대기업이 40대에서 뭐 과장까지 달았다. 그럼 연봉 한 6천만 원 이상 달라고 할 건데 중소기업이 6천만 원 달라고 하면 과연 써줄까요? 그 정도 챙겨줄 수 없단 말이야, 절대로. 절대로 챙겨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나는 대접받고 일했던 사람이 중소기업 가가지고 허드렛일 하나 하면 할 수 있겠냐고.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한 사람을 중소기업에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대기업 오더를 받아내기 위해서 영업 쪽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 영업해가지고 오더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뭐 과장에 차장 달아서 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어떤 현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그 나름 복지나 돈을 받고 일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와가지고 거의 한 반, 연봉 반 삭감 당하고 대우도 열악하고 또라이 같은 사람 만나고 하면 현타가 심하게 와가지고 예, 잘 못 버티세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대기업 가가지고 일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참 무시도 당하고 막 어, 돈도 형편없고 막 생각해보세요. 못 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서울은 웬만하면 유턴하는 경우가 없다. 유턴하더라도 예체능 계열이거나 자기과에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적이 개판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 돌이키기 힘든 경우에 한해서 가는 사람은 있다. 보통은 지방대가 많고 전문대가 취업이 잘 된다는 거는 다 취업이 잘 된다기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전문대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은 학과는 여기 말씀드린 의과 계열하고 안경 쪽 그리고 전화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정업 미달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대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무직보다는 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현장 쪽은 그래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안 잘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전문대를 가가지고 자격증을 많이 따서 뭐 대기업 생산직이나 중견기업 생산직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질문을 주신 이준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